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중심의 이제 그런 반을 개강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 관련한 반이 이제 요 1월, 2월 사이에 3개 반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요 반이고요. 오늘 하는 거, 오늘 개강하는 반. 그리고 이제 다른 반은 뭐냐면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 운영 사례집 해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놀이들을 이렇게 쭉 중심으로 해설해 드리는 그런 강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59개 내용 있잖아요. 우리 요 안에 이제 59개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59개 내용에 딸린 신이론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59개 내용에 딸린 신이론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요즘에.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면은 뒤통수 맞았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뒤통수 맞은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될 걸 안 하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 관련된 반을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을 세 반으로 이제 운영을 해요. 세 반으로 묶어서 운영을 하고, 패키지 선생님들은 당연히 요게 이제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세 과목만 묶어서 또 세 과목 패키지로 아마 수강도 하실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지 않는 선생님들도 그 세 과목만 좀 묶어서 아마 이렇게 수강을 하게 해드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관련된 것들을 세 과목으로 이제 묶어서 수업을 하는 건데, 자,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2019 개정 누리과정 요거는 뭐죠? 국가교육과정이죠. 국가교육과정이에요. 자, 국가교육과정인데 자, 이 국가교육과정이 뭐예요? 2019 개정 누리과정도 국가교육과정이지만은 지금 초중등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개정됐으니 운영이 되겠지만 2023부터는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초중등도. 그것도 국가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이라고, 우리 유아 선생님들이 국가교육과정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공교육. 자, 공교육을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는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줘요. 국가교육이라는 게 국가가 막 목졸라갖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게 아니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만 받았어요. 그래서 하층민이라든지 평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 아예 교육 혜택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대통령 아들이나 재벌 딸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정말 그 집에서 고용되어 있는 그런 막 진짜 막 이렇게 뭐 대통령이나 기업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신분의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같은 엽작 될 수 있죠. 옛날에는 그런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죠? 귀족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국가교육과정, 공교육제도거든요. 공교육제도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는 돈도 지원해 줘야 되고, 교육과정을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통일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걸 막 애들 목 졸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평등을 위해서. 그래서 공교육기관, 공교육제도를 한때는 뭐라고 불렀냐 하면 The Great Equalizer. 그게 뭐냐 하면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옛날에는 감히 왕의 자녀하고 그 집 무슨 이제 하녀의 자녀하고 감히 옆에 앉아서 공부를 못했죠. 하녀의 자녀는 옆에 앉아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학교를 못 오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넌 들어오지 마 이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우리 유아는 국가교육과정 운영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공교육기관 취급을 안 해줬거든요. 자, 공교육기관은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제 공교육으로 쳐줬지만은, 대학은 그러면 교육과정 왜 통일 안 해요? 그건 이제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 통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좀 고등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유아 단계는 국가교육과정이 아니었어요. 우리 왜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여러 학원들 있잖아요. 미술 학원, 뭐 그런 학원들은 공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이 없죠. 그런데 공교육기관들은 국가교육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합니까? 교과서도 확확 바뀌죠. 그러면서 교사들은 뭘 해야 돼요? 국가교육과정에서 가르치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준수해서 가르치면서 시험도 그거에 맞게 시험 보고 수능도 그거에 맞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유아는 뭐예요? 유아는 교과서가 없어요. 유아 교과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아는 교과서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완벽한 공교육은 아니거든요. 막 진짜 강력한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교육비 다 대주고 있잖아요. 근데 학교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사립이나 뭐 공립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국가가 확실하게 보장을 안 해줘요. 교사 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초중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교사 페이도 사립학교도 국가가 다 대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립고등학교나 공립고등학교가 다 교사 처우는 똑같아요. 물론 이제 정년을 뭐 보장해주고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어요. 고용에 있어서.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 유치원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치원 국가교육과정을 다 명시해 놓은 그런 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전에 우리 이전 3호세 누리과정 때에 비해서 교육과정이 완전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까지 3호세 누리과정에 대한 그게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왜 그거에 관한 집착을 그렇게 못 버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직까지 3호세 누리과정을 붙잡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건 저는 굉장히 이상한 거라고 봐요. 그거는 이제 수험가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현장은 다 바뀌었어요. 유치원들은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 중심, 유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대학, 유아교육과들, 철저하게 완전 다 바뀌었거든요. 대학에서 쓰는 교재들도 다 바뀌었어요. 출제 누가 합니까? 대학 교수들이 하잖아요. 대학 교수들이 들어가서 출제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바뀐 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낸 문제로 시험 치는 수험생들은 옛날 교과서를 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 하면은 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교사 될 거예요. 수학교사 될 거, 아니면 뭐 국사 선생님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싫어. 지금 교육과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예전에 바뀌기 전에 책 그거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나는 무조건 이걸로 수업 실현도 하고, 걔네들도 수업 실현 하니까요. 수업 실현도 하고 난 무조건 옛날 책 요걸 공부해가지고 요거에 맞게 시험 칠 거야.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붙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붙기 좀 어렵겠죠. 그렇죠? 자, 지금 우리 유아는 그러고 있는데 단지 선생님들이 이제 왜 인지를 못하냐면 교과서가 없거든요. 교과서가 없지만 교육의 방침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인지를 못하냐 하면은 유아는 아직 확실한 형식적인 공교육은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은 공교육의 형태예요. 근데 법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것은 아직까지는 공교육은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뭐 사립 유치원의 운영 형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학원하고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학원보다는 좀 높긴 하지만 약간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공교육기관으로서 사립 고등학교, 사립 중학교 학원 다른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헷갈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공교육기관의 교사가 될 사람들이고 유아 임용 시험에서는 공교육기관의 교사들을 뽑는 그런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해서 다 알아야 돼요. 심지어 59개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몰라요, 선생님들.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야. 뭐만 하고 있냐 하면 고시문만 딸딸 외웠는데 그걸로 수업해보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수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내면은 못 맞춰요. 3호세 누리과정으로만 할 수 있어.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1월 달에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이유는 이거 2번, 원래 예전에는 더 길게 수업을 했었는데 해설서 그냥 요번에는 이제 2회로 수업을 할 거예요. 2회로 간략하게 수업을 할 거고요. 쭉 훑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쭉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책도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책 나왔죠, 그쵸? 여기 직강 선생님들은 받으셨는데 보시다시피 얇아요. 요거 제가 재보니까 한 1cm 조금 안 되더라고요. 두께가 1cm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요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요 안에 해설서,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학문적인 백그라운드, 그리고 문제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제가 더 드려요. 자, 그래서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실 건데, 제가 나중에 이 책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냐 하면은, 저 책으로 제 강의 들으면서 쭉 내용들을 훑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본책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해설서, 실제 책. 그죠? 실행 이해자료집도 본책을 조금 보셔야 돼요. 근데 그냥 지금 본책 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까막눈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놀이가 뭔지도 모르고, 해설서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책만 쭉쭉쭉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으시고, 지금 제 이 책, 해설서, 해실이 한 번에 끝내기,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실이 한 번에 끝내기, 이 책을 쭉 훑어보신 다음에 본책 돌아갔다가, 본책 보고 나서 다시 돌아왔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거 이제 타임 스케줄 해놓은 게 있어요. 며칠 동안에 요걸 보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에 또다시 본책을 보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거를 제가 타임 스케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려드리든지 할게요.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에, 강박관념을 갖고 안 하면 큰일 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스케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스케줄에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중요성을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OT를 그렇게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어제는 이제 처음 개강해가지고, 개론반 개강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막 이렇게 OT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평소대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오늘 요거 문제, 그렇죠. 문제를 이제 드렸는데, 문제가 오늘은 요 문제를 볼 거예요. 요 문제를 보고, 문제부터 볼 거예요. 문제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를 좀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교재 끝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볼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는 문제 중심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보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문제는, 이지선 유아명에서 드리는 모든 문제는 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이고요. 아마 이 문제를 보시면 1번부터 쭉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2023 유아임용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2022 유아임용 시험에도 엄청 나왔구나 아실 거예요. 이 문제들은 제가 새로 내는 것들도 있지만은 이전 문제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썼던 문제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시면 와 이거 진짜 이거 풀었으면은 다 맞췄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근데 당연히 시험에 낼 만한 걸 내는 거예요. 국가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공교육기관의 교사가 될 사람들은 그 정도는 이해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공교육기관 교사 될 사람이 자기가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뭔지도 모르고 가르친다면 그 무면허 운전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허증을 주기 위해서 면허는 물론 아니지만은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주기 위해서 필수 사항들을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뒤통수 맞았다 하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분을 뽑는다면 국가가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교육과정의 교사가 될 사람이 본인이 가르치는 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일단 뭐 국가 차원에서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해설서 내용을 이해하시면은 요거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건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런 게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교육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험생으로서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필요한 이해예요. 그래서 지금 첫 주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하여튼 저희는 이제 제가 물론 자세한 설명도 해드리는데 문제를 통해서 일단 오늘은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문제를 봐야, 막 경각심을 좀 가질 수도 있고 이해가 좀 잘 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업 후에 확인 문제 풀이, 요걸 이제 순서를 오늘은 조금 바꾸려고 하고요. 문제를 끝에 가서도 풀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가, 오늘은 개강이고 다음 주는 마지막 주거든요. 요거는 2주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실전 모고 봅니다. 실전 모고. 아시겠죠? 실전 모고는 교육과정 A. 교육과정 A 형태로, A, B 다는 아니고 A 형태로 보시는 거고요. 오늘 직강 선생님들은, 교육과정 답안지 받으셨죠? 답안지 묶음.
그래서 그 답안지를 이제부터 적극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수험서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싸요, 싸. 그래서 그 묶음을 가지고 그런 묶음 올해 한 10건은 쓰십시오. 자, 그래서 실제로 답 써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힘이니까 그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으면 조금 써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에는 요거 실전 문고가 있다.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물론 책 같은 경우에는 수험서몰에서 판매하고 있고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값만, 종이값만 받고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하고 있고, 요게 사이즈는 조금 커요. 왜냐하면 글씨를 키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그림들도 있고 막 표도 많고 이래서 요거는 사이즈를 줄이지 않고 사이즈는 글씨 뭐 이런 그 크기를 조금 키웠어요. 대신에 두께는 1cm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없을 겁니다. 요거를 보시면 일단 해시리에 대한 구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문제를 더 많이 풀 거고, 요 책도 우리는 개강론 공부할 때 항상 좀 명심하셔야 되고, 관련 수업도 제가 더 많이 할 거니까 2차까지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근데 뭐 두께도 얇고 하니까 좀 마음 편하지 않으세요? 막 두꺼운 책 보면 막 책 받으면서부터 막 질려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뭔 책을 그렇게 두꺼운 책을, 그거를 뭐 우리가 무슨 노벨상 받을 것도 아닌데 노벨상을 목표로 하는 분도 안 계신데, 실제로 노벨상 받는 분들은 그렇게 두꺼운 책을 또 별로 선호하지도 않는데, 와 진짜 책이 너무 두꺼우면은요 그 질려버려요. 질리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책이 다 얇아요. 얇고 다 합해봤자 다른 책 뭐 한 권 두께 될까 말까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서 편하게, 맘 편하게, 이 정도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기 바라요. 제가 예전에 막 이렇게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때도 있는데, 막 운동 목표를 너무 세게 막 힘 잡아놓으면 하루 가고 안 가요, 그다음부터. 근데 이제 운동 목표를 좀 편안하게 잡으면은 막 즐겁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도 공부 그렇게 즐겁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책도 열심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뭐 제가 이제 그 2019 개정 누리과정하고 지금 공교육의 그런 방향, 이런 거에 정확하게 방향을 맞춰서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적중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정말 적중하고, 그 다음에 막 일부 선생님들이 소름 끼친다 막 이렇게까지 저한테 표현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는 이제 뭐 대학교 수진들이 같이 협의해서 문제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향에 맞추어서 요 수업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업은, 자, 지금 요 정리 자료 요런 것들은 일단 책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책으로 다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 관련성이라든지 실전 모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것이고요. 자, 실전 모고 다음 주에 보는 것이고, 자, 오늘은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서답식 문제 볼 거고요. 그다음에 교재에 충실하게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해설서가 이런 거였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들 막 해설서를 매일 저는 읽는데요 막 하면서 아침에 2시간 뭐 해설서를 막 엄청 오래 보시더라고요. 아침에 2시간 뭐 해설서 관련된 책이 막 엄청 두꺼워. 그러니까 해시리만 해도 두꺼운데 그거보다 몇 배 되는 책을 또 보고 있더라고요. 뭐 공부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뭐해? 거기서 시험도 안 나오고 시험 맞추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 책 보시고요. 제가 드리는 문제 풀고, 그리고 본 책을 좀 열심히 보셔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책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얇은 책으로 해실이 딱 해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구조를 알려드리는 거, 뼈대를 알려드리는 거, 메인스트림, 뼈대를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뭐 구조를 알고 책을 봐야지, 아예 모르고 그냥 책 보는 거는 이거 완전 까막눈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와, 진짜 해설서를 엄청 많이 봤대요. 제가 2차 지도하면서도 막 이렇게 막 뒷목 잡고 막 수업했는데 해설서를 되게 많이 봤다는데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모르면서 봤다는 거야. 다 외웠다는데 몰라. 그쵸? 그러면은 진짜 헛수고를 너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막 혈압 올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진짜 좀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얇은 이 책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뭐냐 하면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아, 길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길로 가면 이거구나. 대략 파악을 하라는 거죠. 파악을 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딱딱 이렇게 집어가지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시리를 보면 빨리 볼 수 있어요. 빨리 볼 수 있고 그리고 고시문을 외워야 되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토대로 해서 개강론도 이해가 잘 되는 것이고 관련 문제는 우리가 엄청 많이 풀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해설서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 많이 풀고 해설서 내용 이런 것들을 요약 정리한 거 요거 교재를 가지고 제가 쭉 차분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 다음 주에는 일단 실전 보고 다음 주에는 문제를 좀 더 많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되는 데까지 내용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못 본 내용들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면서 다음 주에는 문제를 더 많이 풀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전 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문제를 막 풀어 나가면 선생님들이 기쁨이 있을 거예요. 성취감이 있고 기쁨이 있을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들께서 알아가는 것들이 많아지게끔 그렇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은 사실은 그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가 될 우리는 유아 임용 그 수험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1월 달에 반드시 필요한 강의고요. 일단 요게 기본이에요. 요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행 이해 운영 사례집 요거를 쭉 리뷰를 해드리고 요 책에 실행 이해 자료집도 있어요. 요 책을 그때도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되면 그 다음에는 59개 내용 신이론을 좀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설서 관련 수업은 그런 식으로 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후에 이제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실게요.